저희가 이제 권한 문제를 주시면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걸 했는데 네 글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네 글이 아니면 그 DAU에서 얘가 리절트가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면 그 시스템.out 프린트엔을 찍는 것보다 화면에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들어온 new exception에서 exception을 던지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이제 수정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이 이미지 등록한 이미지가 아닙니다를 여기다가 지금 출력하게 돼 있는데 그 이쪽에서는 여기서 출력이 되는데 화면 센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DB 오류라고 수정 중 DB 오류가 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시는데 실제적으로 DB 오류 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이렇게 여기다 두리뭉실하게 더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본인이 등록한 게 아니라고요. 본인의 글이 아닙니다. 본인의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좀 써주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캐치를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셉션을 뭐 오더리티 이셉션 뭐 이런 이셉션을 잡아가지고요. 얘가 오더리티 이셉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하시면 되는데 이걸 사용자 이셉션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이제 하시는 방법이 좋으세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걸 만들어서 쓰시는 거는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이미지 게시판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미지 게시판 보이지만 로그아웃 돼 있죠. 로그인을 클릭하고 이제 이미지 게시판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 어드민이 쓴 것을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수정을 하려고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1 이렇게 해서 수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미지 게시판 정보 수정 중 DB 오류 또는 본인 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 글이 아닌 걸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써가지고 시스템.out.println보다 이제 드로우 시켜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를 활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할 때에 이렇게 썼는데 수정할 당시에 그냥 수정 버튼을 아예 없애면 안 돼. 내게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내게 아니면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view.jsp 한번 가보세요. view.jsp 그 버튼을 여기 버튼에다 내는 것 중에서 요 밑에 위에 보시면 여기 버튼 여기입니다. 여기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은 내게 아니면 안 보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내게 아니면 안 보이도록 하자. 그래 if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럼 JSTL의 CIF입니다. JSTL이 등록되어 있나 보시고 JSTL이 없네요. 아시겠죠? 없으니까 JSTL을 등록을 시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요. 프리픽스 쓰시고 C 사용합니다. URI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세 번째 JSTL의 코어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CF 같은 거 쓸 수 있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 삭제, 요거는 그 뭐 누구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드냐면 꺽쇠 표시 C 쓰겠습니다. C if 쓰시고요. if 작성합니다. 슬래시 if를 수정하고 삭제를 감쌉니다. 슬래시 if로 리스트로 돌아간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요거는 이제 누가 볼 수 있느냐 이건데요. 여기 볼 수 있는 거. 요 버튼 두 개의 버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작성한 사람이어야 돼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로그인한 정보, 로그인한 사람과 작성자가 같은 경우에만 보이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로그인. 그럼 여기다 쓸게요. 달러 중간에 하고 empty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 empty 로그인이라는 게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있지 말아야 되고 n 쓰겠습니다. n 쓰시고요. 되시겠죠?
그 작성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써져 있는 것은 이제 부요.점 id가 작성자의 id입니다. 작성자의 id 되셨나요? 작성자의 id고 이게 그 같아야 한다.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로그인.id와 같아야 한다. 로그인에 있는 id와 부요에 있는 id가 같아야 한다. 되셨죠? 되시겠습니까? 예,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저장했습니다. 예, 저장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뒤로 가셔가지고요. 이미지 보기에서 수정, 새로 입력, 새로 입력, 취소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보기, 글 보기에서 여기 수정 삭제 버튼입니다. 지금 다 보이시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메뉴가 안 보입니다. 메뉴가 버튼이 안 보이게 되세요. 아시겠죠? 이미지를 눌러서 다시 본인이 쓴 거, 본인이 홍길동, 제가 지금 홍길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요. 자, 홍길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로그인 되어 있는데 본인이 쓴 거를 클릭하면 여기 수정 삭제가 보입니다. 되셨나요? 본인이 쓴 거를 이제 로그인 하시면 수정 삭제가 보이게 되고요. 본인이 쓰지 않은 어드민이 쓴 거,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수정 삭제가 안 보입니다. 리스트밖에 안 보이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막을 수 있다. 선생님 이미지 변경 요것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서 자, 이미지 변경하는 이미지 밑에 찾아가겠습니다. 변경 버튼 요거 있죠? 변경 버튼. 요 div가 똑같습니다. C if 쓰겠습니다. C 땡땡 if D 땡땡 if 해가지고 if 문장 주시고요. 슬래시 if를 여기 div를 감싸세요. 감싸 주시고요. 요 div가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걸 이제 주석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작성자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와 작성자 아이디가 같을 때 보여진다. 자, if 문장 쓰겠습니다. if 문장 달러 중괄호 열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느낌표 empty 비어 있으면 안 되죠. empty 비어 있지 않다. 로그인이라는 게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and 쓰시고요. and 부요 그 작성자 아이디가 부요.id입니다. 아이디가 같아야 한다. 로그인한 아이디와 같아야 한다. 로그인한 아이디를 먼저 썼으니까 여기 로그인 아이디를 쓸까요? 예, 로그인한 아이디와 이제 작성자 아이디 부요.id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미지를 바꾸세요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클릭을 안 하고 이제 접근한 거는 잘못된 URL의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냥 막 쳐서 접근한 거죠. 아시겠죠? 지금 링크가 보이지 않는데 접근을 했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미지 밑에 변경 아이콘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거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에요. 작성한 사람은 여기 보시면 그 어드민이에요. 어드민이 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로 가시고요. 제가 작성한 걸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 작성하러 클릭하시면 이 변경이 나오세요. 변경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자, 이미지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열기를 누른 다음에 전송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게 이제 사용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보 수정에 해당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작성자 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 제목과 내용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일기체에서 이렇게 CIF를 이용해서 테스트 empty 로그인 느낌표 로그인이 되어 있다. empty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느낌표 empty 로그인은 로그인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느낌표는 낫의 의미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로그인한 아이디와 그 작성자 아이디 부요.id 로그인.id와 부요.id가 같아야 한다. 요거는 자바에서는 이게 안 먹습니다. 이일기체에서는 먹습니다. 이일기체에서만 둘 다 문자열이죠. 로그인.id 문자열, 부요.id 문자열 되시나요?
그러면 equals라는 equals 메소드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EL 객체에서는 equal 두 개를 작성해도 먹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런 거 쓸 때에 EL EL 객체는 그 개발자를 위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를 위한 겁니다. 디자이너를 위한 이제 처리 코드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 문자열 비교할 때 비교시 원래 자바에서는 equals 메소드로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메소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해야만 하지만 EL 객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EL에서는 equal 두 개 비교를 지원해줘요. 비교 지원해준다. 저희가 EL 객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EL 객체에서는 그 디자이너를 위한 처리 코드를 쓰다 보니까 EL 객체는 디자이너 처리 코드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자열 비교는 자바에서는 equals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생성되어지는 게 달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가지고 이런 건 equals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건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자바에서는. 그런데 EL 객체에서는 equal 두 개 비교를 지원을 해주게 되도록 짜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어차피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대체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EL 객체가 있으면 대체 코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꿔줄 때 그 equals 메소드로 바뀌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문자적인 경우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요걸 equal 두 개를 사용해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EL 객체에서만 그렇습니다. 자바에서는 안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equal 두 개로 비교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제 수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의 글은 본인이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삭제할 수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확인을 누르면 지금은 이제 널 포인트 인셉션에서 널 이렇게 딱 찍어주고 맙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니 클래스에서 얘를 등록을 안 해줬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부터 보겠습니다. 보드 이미지 컨트롤러. 델리트 쪽 갑니다. 델리트 쪽 가시면 있습니다. 고칠 게 없어도 전부 다 이제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여기 넘버를 받죠. 넘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넘버로 이렇게 세팅했어요. 그런데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글, 저희가 본인의 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이디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의 글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이라는 사람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디냐면 로그인한 아이디입니다. 로그인한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그인 아이디가 필요해서 delete.jsp는 이제 오더리티에 보시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여기 1이 권한이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요거서 이제 걸러지는데 그런데 이제 로그인한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 글인지 아닌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본인 글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얘를 쓸 때 이미지 부여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부여 쓰시고요. 부여 이꼬르 생성을 합니다. 이꼬르 뉴에서 이미지 부여를 생성을 하셔요.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데이터를 담습니다. 위에서 한번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얘를 지우는 거죠. 부여는 new 이미지 부여라고 써주시고요.
자, 넘버를 세팅합니다. 넘버를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부여.set number 해서 이용해서 set name이 아니라 set number를 사용해서 set number를 이렇게 해서 넘버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글인지 삭제하려면 로그인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부여.set id를 이용해서 쓰시는데, 얘는 이제 로그인 부여, 로그인한 정보니까 로그인 부여 점 쓰시면 get id 리퀘스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거 되게 많이 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이게 이제 불러와줘서 내 정보 아이디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로 뭐를 넘기셔야 돼요? 부여를 넘기셔야 되죠. 자, 부여를 이렇게 넘깁니다.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서비스에서 뭘 받아요? 부여를 받는 거죠.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델리트 서비스는 이제 델리트 서비스,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여세요. 여시고요. 컨트롤 F 눌러주세요. 예, 대문자 보드는 대문자 이미지로 리프레시 올 해서 바꾸십니다. 자, 소문자 보드는 이제 소문자 이미지로 바꾸십니다. 리프레시 올 보세요. 자, 바꿔주시고 소스 봅니다. 소스를 보시는데, 자, 딜리트 서비스 해가지고 바뀐 거 맞고요. 뭐 보드 DAO 대신에 이미지 DAO를 받고 있다. 잘 됐네요. 선언되어 있고요. 이렇게 썼어요. 선언인 거 맞고요. 지금 넘어오는 것은 부여가 넘어오죠. 여기는 부여가 넘어옵니다. 변수 이름을 부여로 바꿔주시고요. 롱 타입이 아니라 얘는 이제 이미지 부여 타입이 되는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임포트, 자동 임포트.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부여를 이미지 부여로 바꿔준다. 되시겠습니까? 네. 네, 요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요. 델리트 이동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DAU에 델리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롱 타입으로 넘버가 넘어오도록 돼 있죠. 이 넘버가 아니라 부여를 넘기셔야 되고요. 부여는 이제 이미지 부여입니다. 이미지 부여 객체가 이렇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넘버가 아니라 부여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부여를 출력을 해 보셔야 되고요. 넘버 대신에 부여를 출력해 보세요. 출력할 때 부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출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로고 찍는 데서 잘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 별도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DAO까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 오류 잡느라고 한번 찍기 시작했는데 계속 찍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오류 잡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DB 커넥트 해야 되고, 델리트, from 이미지, 웨어 넘버만 했는데, 넘버뿐만 아니라 and 쓰시고요. ID 꼬르 물음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작성하셔야 되고요. 1번은 넘버입니다. 1번은 넘버 맞죠? 롱타입으로 1번 넘버인데, 넘버가 부여 안에 있는 넘버입니다. 부여.get 넘버. 부여의 넘버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pstmt.set string입니다. set string이고 2번에 해당되는 거고, 2번은 이제 id니까 부여.get id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넘버 세팅하고 부여 세팅하고 id 세팅하고 넘버 세팅하고 id 세팅하고. 되셨나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리절트인 경우에 이렇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을 이제 쓰시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제 throw 시켜서 문자열을 이제 new exception 이렇게 해서 이제 exception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B 오류가 있거나 또는 이제 또 오류 DB 데이터베이스 오류이거나 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이제 정보를 또는 이제 이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닌 거죠.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써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쪽에서 들어오 시켰는데 그 밑에 캐치가 잡는 거예요.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캐치가 있네요. 얘가 잡아버리죠.
잡아버리니까 이제 요게 DB 오류가 있다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본인 글이 아니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지금은 이제 버튼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버튼 자체가 나오진 않은데 그냥 키보드로 쳐서 들어갔을 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냥 키보드로 쳐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본인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받아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게 아니면 삭제를 못하죠. 삭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삭제 버튼은 본인 게 아니면 삭제 버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썼고요. 이제 그 서버가 자바를 고치면 서버가 리스타트 자동 리스타트가 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새로 고치만 하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로그아웃하고 새로 고침하면 로그아웃 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게시판 가시고 이제 내가 쓴 이미지 등록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기 변경도 나오고 삭제도 나오는 거죠. 삭제를 클릭하시면 정말 삭제하실까 누르시고 확인 눌러서 그냥 삭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오류가 났어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옛날 것 같고 삭제하러 왔는데 삭제하러 갔어요. 삭제하러 왔고요. 그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인데 등록을 안 했네요. 널이 나왔죠. 널 서비스에 널이 나왔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 수정을 했는데 조립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니 클래스 갑니다. 이니 클래스 널 그러면은 이니 클래스 아시겠죠? 델리트 조립을 안 해놨죠? 조립합니다. 이제 조립하고 저장하시면 서버가 다시 돌아요. 다시 돌고 있죠? 다시 돌아왔고요. 얘는 이제 자동으로 그 빌드를 자동으로 해라라고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 빌드 오토매티컬리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돼 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하시고 그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서버가 다시 돌면 로그아웃 상태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이미지 클릭하고 이미지 했던 거를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이제 가보는 거예요. 삭제하고 정말 삭제하셨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게 이제 삭제가 처리되고 4개 삭제한 게 없어졌죠. 한 개 없어져서 이게 지금 1페이지밖에 안 남게 돼요. 2페이지였었는데 되시겠죠?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까지 저희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는데 문제가 아직 한 개가 남아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 문제 한 개 남아 있는데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면요. 이쪽에서 이제 그 삭제를 하러 가거나 이제 그림을 수정을 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가 사라져야 된다는 건데 그 원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워크스페이스.메타 테스트하고 있는 JSP 워크스페이스의 .메타데이터 플러그인스 서버 WST 서버의 코어에 가시고 템프 3에 여기 ATP 웹 APPS 여기고요. 그 프로젝트 밑에 로고 밑에 이미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삭제한 글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 이미지가 없는 걸 삭제해서 그런가 한 개 더 삭제해 볼게요. 지금 그 여기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이제 이미지 검사를 보시면 꽃 이름이 이제 플라워 031.jpg예요. 그 플라워 031.jpg는 031.jpg는 요겁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울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클리어해서 보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서 이제 지웁니다. 이게 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글은 지워졌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기 파일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파일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 하드디스크를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필요 없는 파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먹게 된다.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수정을 해서 보시면 제가 그 이미지 수정을 한 개 하려고 이제 여기 꽃 이미지입니다. 이거 이미지 수정을 하려고 요거 수정해 볼게요. 이거 수정을 하는데
요 지금 이미지가 이제 12 프로젝트 오브젝트를 이용한 페이지 처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거 12 요건데 그 얘를 이미지를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해서 이미지를 다른 걸로 집어넣어 볼게요. 9로 집어넣을게요. 9 JSP 9 서블릿이라는 것을 해서 열기를 눌러서 전송을 해요. 그래서 변경이 됐죠. 이미지가 12에서 9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변경이 됐는데 여기 서버에 보면은 이게 12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지워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워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워져야 되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하실 텐데요. 그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델리트 쪽에 가보세요. 델리트 처리 있죠? 처리 있는데 그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작업은 이제 DB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파일 삭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삭제한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거예요. DB에서 정보를 삭제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포토 수정하는 거 볼게요. 이 포토 수정하는 거인데 게시판 사진 변경 처리입니다. 사진 변경 처리인데 이 사진 변경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뭘 하시냐면 게시판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얘가 이제 1번 게시판에 새로운 사진이 등록된다.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올라가는 거죠. 하드디스크 서버 하드디스크입니다.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서버의 하드디스크입니다. 올라간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두 번째 할 일은 그 원래 거는 지워야 돼요. 이전 이미지 파일은 지운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이전 이미지 파일을 지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1번 글 번호를 가지고 와서 DB에서 이전 파일 정보를 꺼내 가지고 와서 지운 다음에 수정하러 다시 DB를 들어가서 수정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2번 사진 같은 거 바꿀 때에 그 이전 파일의 정보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부터 오냐면 얘는 게시판 글보기에서부터 오니까 얘는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 글보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에서 이제 그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요 수정 요청이 이미지 수정 요청이 들어오므로 기본적으로 이미지 게시판 글보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 정보를 전달받는 거야. 전달받아서 지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미지 파일을 이쪽으로 파일 변경 신청을 하러 올 때 이미지 파일을 전달을 받아서 지우는 거예요.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삭제할 때도 그냥 삭제할 때 그 넘버만 넘기지 말고 삭제할 글 번호를 삭제할 이미지 파일 이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서 그 정보를 같이 지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DB를 한 번 더 걸치지 않고 그 넘버만 받아가지고 이제 DB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와서 또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전달받아서 하시는 게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삭제할 때 DB 정보를 삭제하고 파일 삭제할 때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파일을 삭제할 때 저희가 파일 정보를 알아야 파일 정보가 있어야 돼요. 파일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DB에서 꺼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미지 게시판 글보기 게시판 보기에서 요청이 오므로 뭘 할 수 있어요? 파일
파일명의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넘버만 넘기지 말고 삭제해야 될 파일도 같이 넘겨줘라. 이해되시겠죠? 같이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그 넘기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DB 정보도 지우고,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파일 이름이 그 거꾸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본인 게 아니면 파일을 먼저 지워버리면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예. 본인 게 아니면 파일을 먼저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지워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워진 상태에 거꾸로 할게요. 1번 DB 정보를 먼저 지우고요. DB 정보를 먼저 지우고 2번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지운다. 이렇게 쓸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DB 정보가 본인 정보가 아니면 그 DB에서 본인 게 아니면 안 지워지니까 DB 정보를 먼저 지우고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나중에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삭제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도록 하시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진 변경 처리를 할 때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는데 이전 이미지 파일은 지운다가 여기 등록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운다. 2번 지운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아직 요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